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얘기를. 김용태 최고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사라진다면서 이게 무슨 마피아 게임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배현진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한다고는 해놓고 비대위 전환하려면 이제 최고위가 또 의결을 해야 되니까 사퇴서는 안 내고 이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결의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상 상황이면 뭐 권성동 원내도 원내대표직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사퇴론을 또 일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신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 사실 지금 당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거 많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게 잘못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과 20일 대해서 사이에.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을 제대로 선택하는 거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비대위 꾸리겠다 이런 거에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반성보다는 그냥 반성의 돌파구를 윤심을 잘 받드는 거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이 아니라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힘 이런 느낌으로 당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뭐 건너편에서 보는 저조차도 좀 잘 느낄 것 같은데, 백지원 대변인님 심정이 많이 복잡하시겠죠? 네. 지금 절차상으로도 비대위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많아요. 당원 당규를 그러면 또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 제가 민주당의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려고 할 때 당원 당규 바꿔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또 했는데,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이게 맞는가, 그리고 굉장히 실망감을 좀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해서 지도부를 새로 꾸리면 된다. 그게 결국 비대위가 해야 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비대위라는 조직을 만들려면 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또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강행된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결국에는 이분이 또 나중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자리를 또 가려고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 지점이 좀 많이 남아있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빨리 열기 위한 그 마중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됐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당대표의 상황이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라고 규정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지금 무색해졌죠. 지금 무색해졌고,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목적은 오로지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심이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것이 윤심이라는 듯한 뉘앙스가 뭐 고의로든 아니면 실수로든 뭐 메시지든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것이 그럼 뭐 불과 2, 때문에 3일 사이였어요. 뭐 때문에 이게 바뀌냐? 저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고,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당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다른 의견은 오로지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과정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상관이 별개로. 없이 별개로 절차상 이게 맞느냐는 거죠. 저는 그럼 거리된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 자리를 이제 새로 뽑아서 30일 이내에 뽑으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뽑아서 충족시키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그러면은 뽑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혁신의 메시지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지, 지금 무리하게 비대위를 추진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 방송 제목도 그렇고 왜 그래? 나오는 기사 제목도 그렇고 왜 그래? 그럼 뭐 대선 지선 이기고 왜 비대위냐 그러니까 했을 때 당위성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정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당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어떤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냐라는 그런 원칙과 상식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준석 죽이기, 전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행보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냥 징계 자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뭐 적절했냐 아니냐 이거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당이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지금 당대표 자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당대표 자리를 돌아올 없애고. 길을 끊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 임기가 남아있고, 원래 지금 보장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예 경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지금 요즘 활발하게 페북에 글을 쓰시고 계시던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장기인 그런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 때릴수록 올라가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보수 진영 뭐 대선 후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차기 당대표 후보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대표를 한 10년 이상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이제 무리하게 마이너스 3번 그렇죠. 중진이라는 얘기도 그렇죠, 마삼중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준석 대표 날리기에 골몰하시다가 진짜 당이 골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됐었던 당대표잖아요. 그 선출이 됐던 그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 보수에 있었던 그런 적폐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보수 정치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좀 씻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 중심적인 제대로 된 보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여줬던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지지해 오던 분들이 많았고 그게 비단 청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당대표인데 어찌되었건 징계를 받아서 지금 또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럼 당내 중진 의원들은 지금 저 징계받아 있는 당대표를 왜 저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건가 지금 이런 데서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총질 당대표 폭풍이 굉장히 뭐 어쨌든 비대위까지 또 연결이 된 건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대통령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국민의힘에서 찾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비대위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위기론을 제시를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 당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대통령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고 싶다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인사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선거 때는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대위와 당의 구분이 이제 크게 없죠. 당과 합쳐져 있는 우리 당의 후보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꾸려져 있고 당은 당입니다. 그래서 이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는 맞지만 이 사이에 명확한 선은 저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좀 얽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진짜 비논리의 끝이죠. 그러니까 무논리의 끝이죠. 무논리의 끝. 그래서 사실 뭐 최고위원 사퇴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며칠 뒤에 최고위원들 모여서 한 투표에는 왜 참석합니까? 저는 그런 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 삼으니까 이 투표만 하고 사퇴서 낼 거다. 그렇게 하면 정치인이 선언을 왜 합니까? 저는 그 정치인의 말이 정말 너무 한없이 가벼워지는. 저는 정치인들이 그 최소한 지켜야 되는 금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요.